전문가 잡는 전문가. 아, 제가 전문가예요? 뭐 꼭 전문가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네네. 오늘 게스트는 BJ, 인터넷 방송, 인플루언서 이런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업계 종사자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계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 한번 모셔봐야겠다 해서 오늘 꼬셔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나 뭐 본인 소개 가릴 만큼 가려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는 지금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인플루언서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 하고 있고요.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팬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 하고 있고. 오늘은 그런 크리에이터, BJ, 인터넷 방송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게 용어가 세 개가 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합쳐서 제가 일단 편의상 인플루언서를 해볼게요. 네네. 인플루언서 업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네. 대중이 잘 모르거나 또는 대중이 쉽게 속을 수 있거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이쪽의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제 재밌었던 게, 실제로 이제 그 아프리카 TV나 그런 곳에서 이제 별풍선 많이 쏘는 사람들 흔히 열혈이라고 하던가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 2등 하는 사람들을 회장, 부회장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칭하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열혈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돈이 많은 막 회장님. 회장님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네. 물려받은 돈이 많다거나 재벌 3세, 4세라는 얘기들도 많아요. 많죠. 근데 뭐 실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날 번 돈 그날 다 쓰는 그냥 회사에서 번 월급 그대로 다 이제 후원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되게 왜곡된 시장이구나라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꼭 아프리카 TV만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실제로 후원도 해보고 그리고 후원하면서 인터뷰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냐라고 많은 분들께 물어봤는데 그때 들었던 대답 그대로예요. 실제로 돈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번 돈을 그냥 다 쓰신다. 네. 라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제가 그런 돈 쓰시는 분들 만난 건 아니고 인플루언서 분들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면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종합해서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친구나 혹은 이성 친구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도 약간 뭐 약간 애정 결핍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 친구나 그 애인이 아니라 그런 동경하는 대상한테 표출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그러기 위한 수단이 돈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돈을 쏘면 그 돈을 받는 BJ나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요? 그것도 너무 천지차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투명하게 알려져서 예를 들어 인터넷에 좀만 찾아보면은 뭐 아프리카로 치면 아프리카 월 예상 수입 순위 네. 1에서 100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많이 버는 분들은 1억 넘게도 달에 1억 넘게도 네. 벌기도 하죠. 근데 이제 꼭 그런 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TV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서비스들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많이 생겼죠. 네. 워낙 이쪽 산업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한 월 3, 400씩 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냥 너무 좋아서 한두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되게 이제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 네. 인플루언서의 특성마다 네. 좀 속된 말로 좀 성적인 컨텐츠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네.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컨텐츠가 좀 성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섹슈얼한 애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섹슈얼하면은 이제 결국은 더 그 직접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돈을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더 어떤 이미지가 강조될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분류하기로는 이제 그 유명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부터 네. 이제 그냥 마이너 아이돌들 그리고 트위치,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방송하시는 어떤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컨텐츠가 좀 주류 컨텐츠냐 혹은 좀 비주류 컨텐츠냐 또 내려와서 이제 좀 더 성적인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더 돈에 직접적이게 관련이 되는 것 같고 위로 올라갈수록 직접적으로 난 돈을 벌고 좀 싶어 고상해야 되고 좀 이미지 관리해야 되고 이제 나 직접적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네. 나는 내 팬들을 더 잘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도 물론 돈을 당연히 많이 벌고 싶으시겠지만 네. 팬들을 더 돈으로 볼 수 없게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결국은 이제 돈을 실제로 어 많이 버는 거는 좀 성적인 콘텐츠 하시는 분들 왜냐면 성적인 콘텐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중간한 분들은 돈을 벌기 되게 힘들죠. 이제 이미지도 챙겨야 되는데 팬도 이렇게 많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 스폰서 이런 사건 사고 뉴스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런 인플루언서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뭐 기사나 뭐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 같은 데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뭐 네. 스폰서라느니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스폰서 제안이 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카더라만 많이 들어봤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네.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폰서십 시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들은 바를 그냥 한번 전달 드려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진짜로 잘 모르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좀 정말 큰 대형 메가 인플루언서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인지도도 많고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으실 테니까. 근데 이제 좀 마이너한 인플루언서 분들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외에 이제 인플루언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마이너하고 좀 그 안에서도 좀 성적인 컨텐츠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성적인 컨텐츠라는 게 꼭 엄청 이제 막 벗어 제끼는 건 아니고. 벗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법방을 하는 네. 그런 성인 광고, 성인 방송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그쵸. 팝콘 TV라던가 어. 있죠. 이제 그런 데까지는 제가 막 조사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는 아니라서 깊게는 안 해봤는데 꼭 거기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마이너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소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연결된 어떤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이전시 통해서 오는 스폰서 제의 같은 것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런 인스타그램이든 뭐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게 뭐 자자 이런 제안들을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응하는 분들도 뭐 상당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별풍선을 쏘면은 네. 별풍선 쏠 때 뜨는 알람 메시지에 내 번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일로 연락해라 못할 때문에 따로 뭐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창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TV도 열혈 관리라는 열혈들을 당연히 이제 자신의 주 수입이니까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열혈들하고는 번호 교환을 다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 전후로 어떤 피드백이 온다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옛날에는 그게 훨씬 심했다고 알고 있고 요즘에는 옛날만큼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열흘을 달 정도면 보통 번호 교환은 다 했다. 열흘이라는 게 보통 얼마 정도를 쓰면 열흘이에요? 이게 얼마 금액이 좀 나와 정도까지는 있나요? 아닌데 순위가 있죠. 이제 아. 1등부터 20등 이렇게 있고 네. 이제 당연히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보통 열흘 컷이라고 하죠. 그게 실시간으로 돈 낸 게 랭킹이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매일매일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 경쟁심을 자극하네요. 돈을 얼마 썼냐 해가지고 네. 업적 랭킹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랭킹 아프리카에서도 일부는 그럴 거고 이제 몇 등 달성하면은 뭐 월 랭킹 아니면 뭐 하여튼 그게 아마 월별로 정산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비스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뭐 등수별로 어떤 포상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아. 1등 하면은 식사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완전 케바케로. 워렌 버핏이네. 점심시간을 파는 거네. 그쵸 돈이 있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여어 BJ들이 이렇게 순진한 척, 네. 솔로인 척하지만 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에 남자친구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얘가 솔로인 거라 생각해서 돈을 주고 뭔가 가능성을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따른 막 배신감을 느끼고 막 사과하고 이런 거 뉴스가 많잖아요. 그쵸 많죠. 예를 들어 뭐 대도서관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애가 네.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네네. 이런 건 어때요? 실제로 대부분의 BJ 나는 저 정도 얼굴의 애들이 남자친구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거든. 이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단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유사 연애를 하는 거죠. 네, 짝사랑인 거지. 걔가 내 이름도 알고. 그쵸. 쓰면. 그쵸. 이제 그 돈을 쓰는데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이 네. 차지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요인이 확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플루언서 분들은 감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네, 자기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라서. 아니 생계 연계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내가 누구 만나고 있는 게. 네. 재밌네요.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에 그 하쿠나 라이브 네네. 얘네가 거기잖아요. 아자를 운영하는 그쵸. 하이퍼커넥트. 하이퍼커넥트. 여기서 뭐 어떤 BJ들이 뭐라 해야 되죠? 인플루언서라 해야 되나요? 스트리머라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미성년자 애들 막 가스라이팅해서 돈 네. 뜯고 뭐 성착취하고 뭐 맞아요. 폭행하고 뭐 그랬다는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이 외에도 각종 플랫폼들, 인플루언서 플랫폼에서 이런 사고들 특히 좀 더 미성숙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애들 대상으로 한 것들이 물론 성인들 대상으로도 많지만 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요?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런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범죄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한 범죄가 어떤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범죄들은 많잖아요. 네. 뭐 꼭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네. 같은 것들도 있고 다단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항상 있어 왔고 네. 그 중에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나쁜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새 올리팬즈가 엄청 안 좋은 의미로 화제인 것 같아요. 올리팬스요. 그래서 이게 저도 봐보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네, 각종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인 돈을 받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수수료 덜 떼이고 월간 구독 형태로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쵸. 때때로 더 다른 상품을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건데 네네. 뭐 보면은 이거 거의 성인물인데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사실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네네.
뭐 포르노를 돈 주고 사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올리팬스에 올라오는 야한 컨텐츠를 보고 싶어서 돈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안 좋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상 유튜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유튜브에 포르노 비슷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초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비단 올리팬스뿐만 아니라 옛날 유튜브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커넥트의 아자르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런 성적인 콘텐츠 덕분에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리팬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 당장 돈이 되는 컨텐츠들이 먼저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꼭 성적인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팬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지금도 물론 그렇고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해외 유명한 서비스들이 이제 올리팬스, 패트리온, 뭐 까메오 이런 네.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비슷한 결로 시작은 각각 타겟하는 마켓은 달랐지만 비슷한 결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해서 누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패권을 거머쥘 거냐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좀 전에 카메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광고에 그런 인플루언서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세요라고 머랭이라는 서비스 페북 광고가 저한테 노출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찾아봤더니 뭐 해외에는 이미 까메오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얼마를 내면은 뭐 유명한 스타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나한테 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준다. 그래서 봤더니 뭐 너무 구린 거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막 그 한 15초, 10초 그래가지고 어이 몇만 원? 물론 몇천 원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네. 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아니 이 정도면 좀 저렴한 건가? 저 사람들 시간으로 사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되나? 이게 사람들이 할까?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외 사업들을 많이 조사를 했었고 그중 까메오도 있었는데 까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어떤 D급 인플루언서가 누군가에게는 A급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약간 이게 그 까메오의 전략이었고 실제로 까메오는 처음에 물론 스눕독 같은 유명한 그 연예인이 홍보를 해주긴 했지만 네. 초반 사업 전략이 롱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갔냐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활동 의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꼭 까메오가 아니더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얼마나 많고 돈 벌 수 있는 소스가 얼마나 많은데 네. 꼭 까메오에서 열심히 활동할 필요가 없죠. 근데 더 이제 나쁘게 말로 뭐 속된 말로 급이 낮아지면은 네.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아. 한 명 한 명의 팬이 소중하고 한 푼 한 푼의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타겟해서 많이 모아서 서비스의 어떤 트래픽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유명한 분들을 한두 명씩 영입을 해서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수요가 있었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 크게 투자를 받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로 알고 있어요. 보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 제가 그 TV에서 봤던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개그맨인데 15초짜리 생일 축하 영상에 10,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15초에 10,000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루에 저걸 만약에 한 10개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한 달 하루 1급이 나오잖아요. 10만 원이면은 보통 하루 1급보다 그쵸. 더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와 연예인이 답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동시에 근데 누가 여기에 얼마나 쓸까? 하루에 저 사람한테 10개 정도가 들어올까도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약간 인플루언서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100명의 진짜 팬, 100 true fans를 모아야 된다. 혹은 뭐 어떻게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를 정말 좋아하는 100명의 팬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네.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100명의 팬들은 이 사람이 똥을 싸도 좋아하는 거죠. 네,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똥을 싸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퀄리티 낮은 영상들에도 충분히 돈을 쓸 의향이 있는 거고 그게 뭐 1시간 반짜리 영화보다도 네, 네. 자기한테는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팬들을 모아야 되고 네. 그런 팬들로부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잘 없었는데 이제 카메오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써보면서 다른 이제 연계된 앱들도 추천으로 뜨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받았는데 보면 또 그 안에도 보면 그런 BJ나 스트리머, 그런 인스타그래머 쫙 등록이 되어 있고 약간 올리팬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을 내가 팔로우하면 친구 추가를 하면은 채팅방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뭐 스페셜한 사진도 보내주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봤는데 거기 인스타그래머나 뭐 셀럽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 리스트가 쫙 뜨는데 그냥 컨셉은 다 섹시인 거야. 그래서 여자애들은 다 막 수영복 입고 막 가슴 보여주고 남자애들도 다 무슨 뭐야 바디빌더들이야 뭐 바디 프로필 사진 다 올려놓고 있고 해서 네. 야 이 시장이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초반에는 아직 굉장히 이쪽이 초기 시장인 거고 초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타깃들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신 대로 그런 이제 어떤 자극적인 그 콘텐츠에 집중하는 어떤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집중하는 콘텐츠도 굉장히 다르겠죠. 뭐 아니면 뭐 개그 어떤 웃긴 콘텐츠에 집중한다거나 네. 혹은 아니면은 뭐 카메오처럼 뭐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 집중한다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타깃한 어떤 그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한두 개 이제 살아남을 거고 이제 그 서비스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통합되지 않을까. 마치 해외에 카메오, 페이트리온, 올리팬스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하다가 서로 이제 비슷한 피처들을 추가해 나가고 서로 시장을 점점 잠식하면서 이제 뭐 같이 가거나 M&A 하거나 뭐 망하거나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쿠팡이나 티몬 그 위메이크 프라이스도 처음에 굉장히 비슷했는데 조금씩 다른 컨셉을 갖고 나와서 점점 이제 뭔가 공통점도 많이 생기고 뭐 차별점도 만들어 갔던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 다른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다 죽었고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뭐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낙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네. 유명한 뭐 유튜버나 BJ분들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고충이나 또 그들의 지인으로서 아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저는 보는 방송은 아니지만 또 유명한 샌드박스의 도티님 이분이 뭐 방송 TV 나와가지고 본인 뭐 공황장애에서 방송 중단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충분히 뭐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서 또 TV 방송 나온 걸 보면서 뭐지 공황장애인가 진짜인가 싶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기의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제 뭐만 하면은 막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DM이 계속 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뭔가 주변에서 건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물론 있죠. 일반인이니까. 일반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건드리고 뭐라 피드백을 주고 직장 상사가 뭐라 하고 혹은 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그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오는 피드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제 엄마가 100명쯤 있고 이제 여자친구가 100명쯤 있고 시어머니가 100명이 있고. 시어머니가 100명 있고 직장 상사 100명 있고 동생들이 뭐 100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만 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재미난 소식 없습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 쪽에 알고 있는 재미난 소식이나. 뭐 재미난 소식들은 저만 고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만 따로 방송 끝나고 네, 알려주시면 돼요.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진용진 사건 아세요? 알죠. 그런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저 판은 다 저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3자로서 외부인으로서. 아니 왜 그 여자분이 뭐 업소녀 출신 BJ다? 근데 뭐 반쯤은 업소녀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결국 매춘까지 이어질 것 같은 성인 방송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각종 매체나 다른 창작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쪽 세계는 그렇게 밝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둠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일이 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어떨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실체를 다 알 순 없지만 근데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분들도 어떻게 한 범주로 다 묶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고 특성이 다 다르고 이제 뭐 활동하는 분야도 다르고 컨텐츠도 다르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진용진 씨 아직 뭐 정확히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어떻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보고 너무 편향돼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분이라는 분들도 있고 별로 좋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다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저랑 따로 얘기했을 때보다 많이 이 말하는 멘트가 보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음에 속 좀 먹이고 좀 최대한 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한번 제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DJ 인터넷 방송 인플루언서 사실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무한도전 다시 보기밖에 거의 안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쪽으로 뭔가 사건 사고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다 해서 오늘 한번 게스트 분을 모셔봤고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끼리 막 카더라 했던 실제 그런 열혈들 돈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찐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많다.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카더라 하고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에서 열혈 회장님이었는데 사실은 뭐 일용직 같은 분이었고 결국 그분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거가 나와서 야 웹툰이니까 가상의 소지니까라고 했는데 동시에 실제로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태우는 거 아니야? 저게 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다음엔 그런 분 한번 모셔보고 싶네. 실제 제주도에서 그래서 살인 사건 일어난 몰라요, 뭔데요? 제주도에서 그런 열혈 돈에 이제 돈 버는 족족 쓰시던 분이 네. 이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모르겠는데 진짜 길 가는 분을 살해한 왜? 뭐 스트레스 받아서? 훔치려고 지갑 훔치려고였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 뭐 지나가는 할머니인가 무슨 아줌마를 뉴스 본 것 같아요. 제주도였고 아줌마도 아니고
되게 젊은 여자를 이제 돈 내느라고 강도짓 하다가 살인까지 했던 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던 거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기억에 나네요. 기억이 납니다. 네. 점점 무섭고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BJ 인터넷 방송 쪽에 PPL이나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뒷광고나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돈이 정말 그런 기업의 돈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간판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과연 이 여자 인스타그램이 뭐 좋다고 하는 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유튜브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광고인 것 같은데 광고인지 아닌지 그리고 뒷광고 논란이 있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들고 와야겠네요. 다음에 밤에 오세요. 술을 깔아놓을게요. 제가 또 좋은 꼬냑을 사놨는데 한 명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